여기서 보면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함수랑 방정식의 관계입니다. 함수랑 방정식 관계예요. 그럼 지금 주어진 건 그래프니까 이거 함수란 말이에요. 다음 함수랑 이건 방정식입니다. 실근이니까 방정식이에요. 함수랑 방정식은 이제 어떤 관계인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fx는 0의 실근의 개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다음 방정식을 함수로 바라보겠다는 소리가 뭐냐면 다음 방정식을 함수로 생각하겠습니다. 좌변도 하나의 함수, 우변도 하나의 함수 보겠다는 소리야. fx는 0이라고 하면 좌변 y는 fx, 우변 y는 0. 즉 y는 fx랑 y는 0과의 관계로서 이 방정식을 해석하겠습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함수랑 방정식 입장에서는 교점이죠. 이 교점이 실근인 거예요. 방정식의 입장에서랑 함수의 입장에서랑 무슨 관계인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야? 방정식의 입장에서 fx는 0. 이 실근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럼 얘를 함수의 입장으로 바라본다면 좌변도 하나의 함수, 우변도 하나의 함수. y는 fx랑 y는 0. y는 fx는 줬단 말이지. 이게 y는 fx, y는 fx. 이게 y는 fx고 y는 0은 x축입니다. x축. 즉 파란색과 주황색의 관계야. 이게 y는 0, x축. 다른 말로 는 0은 항상 x축이야. 그 다음에 y는 fx. 파란색과 주황색의 관계. 그래서 이렇게 쓰면 방정식. 준거는 함수. 그래서 방정식 입장에서 실근은 함수 입장 교점이야. 즉 파란색과 주황색은 교점이 몇 개 나옵니까? 0이니까 x축이야. 즉 파란색과 x축은 교점이 몇 개예요? 몇 개 만나니?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세 개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교점이 3개이기 때문에 실근의 수가 3개야. a는 3이겠네요.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는 0이라고 하면 항상 x축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g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죠. g가 어디 있어? 뭐가 g야? 이게 g인가? 이게 g입니다. g랑 x축의 관계, g랑 x축 관계. 그럼 g가 이렇게 있고 g랑 x축은 교점이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야. fx 0이니까. 언제 0입니까? 0이 x축이거든. 교점이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한 개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확장시켜서 다음 친구 fx는 gx. 즉 fx랑 gx는 교점이 몇 개야? 마찬가지 얘를 함수식 하면 y는 fx랑 y는 gx의 교점 몇 개입니까? y는 g, y는 fx, y는 fx는 이게 y는 fx고 y는 g는 이게 y는 g야. 그러면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 그럼 교점이 몇 개 있습니까? 라고 하면 교점이 지금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라고 문제를 풀고 싶다. 이건 지금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냥 문제에 대한 해석이니까. 다음 직선과 다음 곡선이 서로 다른 세 줄 만날 때 K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를 찾으면 정수 K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 다음 Y는 EX 더하기 K랑 Y는 X제곱 빼기 X라고 하면 얘가 서로 다른 세점 만나요. 이렇게 쓰면 얘는 함수의 입장이란 말이야. 함수. 근데 우리 이렇게 함수의 입장을 뭘로 해석하고 싶은 거냐면 방정식의 입장으로 해석했다가 다시 함수의 입장을 해석했다가 하고 싶은 거니까 방정식의 입장이니까 연립했을 때 해가 3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넘겼으면 항상 이렇게 바로 이제 결국은 이 결론을 바로 쓰긴 하겠지만 어떠한 두 개의 함수가 세 개의 교점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연립했을 때
즉 방정식 취급했을 때 교점이 3개이고 싶어요. 그럼 이 상태로 해석하는 것보다 넘겨서 x제곱 빼기 3x는 k 이렇게 이거가 3개예요. 즉 얘를 해석하는 것보다 얘를 다시 방정식으로, 즉 결국은 이 방정식을 다시 함수로 바라본다면 y는 x제곱 빼기 3x랑 y는 k 요 두 개의 관계로서 문제를 풀기 쉽다 이거야. 왜냐면 이 상태로는 직선 3차는 어렵단 말이야. 직선이 움직이기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보다는 3차랑 직선의 관계로서 문제를 풀고 싶은 게 아니라 연립해서 3차랑 y는 k만 넘겼으면 x 말고 다른 문제로 넘겼으면 얘는 3차고 얘는 상수함수니까 되게 쉬워요. 이 관계로서 문제를 풀고 싶다. 뭐가 하면 되냐면 그럼 이제 내가 얘를 fx라고 놓고 fx를 x제곱 빼기 3x라고 놓고 이걸로 이제 문제를 푼다라는 거지. fx를 x제곱 빼기 3x라고 놓고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으로서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럼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니까 미분을 때려서 3차 함수로서 문제를 풀고 싶은 거니까 3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많이 했죠. 미분을 때립니다. 3x제곱 빼기 3 인수분해해서 해를 찾아야죠. 그럼 해가 지금 뿔마 1이야. yfx, f'x 도함수가 최고차의 행수가 3, 즉 양수인 R을 불러온 인차함수입니다. 그 친구 해가 뿔마 1이야. 3차 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간단하게 특징만 잡아 그리는 방법은 도함수의 증가함수 도함수의 플러스 원함수의 증가함수를 찾고 싶다. 도함수의 그래프로서 원함수의 그래프를 찾고 싶은 거거든. 도함수 2차 함수니까 가볍게 그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도함수가 R을 불러긴 2차 함수인데 해가 뿔마 1이니까 이 정도. y는 f'x 최고차의 계수의 양수인 2차 함수 생겼어. 이거 많이 그렸으니까. 그러면 딱 x축 위에 있으면 도함수 양수, 즉 우리가 잘라지는 게 마이너스 1과 1로 잘리면서 x축 위에 있는 거 마이너스 1 뒤쪽 여기는 플러스 말과 1 사이는 마이너스 1 밑에 플러스 뿔맛 뿔 증가 감소 증가 그러면 마이너스로 자극되는 감소 말과 1 사이는 말과 자극되는 증가 플러스니 말과 1 사이는 감소 마이너스니 플러스면 증가. 그러면 이 친구는 도함수라는 친구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구나. 이 정도만 그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y는 fx.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과 x가 1일 때 함수값이 필요하지.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일단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랑 2. 얘가 2어 2. f1은 1 넣었으니까 1 빼기 3이니까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 1은 마이너스 2야. 그렸어. 얘랑 누구? y는 k. y는 k는 가로선이야 가로선. k가 움직이면 왜 움직이게 이런 가로선이란 말이야. 이런 가로선과 파란색 3차 함수 yfx가 교점이 3개 나오고 싶대. 그러면 가운데를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있어야 교점이 3개네. 그래서 K의 범위가 마이랑 2 사이에 있으니까 K의 범위는 마이랑 2 사이에요 라고 맨 마지막에 해석을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대신은 정수는 몇 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 양쪽 끝이 안 돼요. 이거 K가 2거나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 K가 2 되면 2개거든. K가 마이너스 2가 돼도 2개예요. 안 돼요. 양쪽 다 등은 안 들어가고요. 그럼 정수 K는 마일 0, 1이니까 총 3개의 정수 K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다음 3차 함수가 한 개의 실근, 양수인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인 실을 갖고 싶다. 그러면 방금 전에 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요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단 말이에요. 걔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정식이죠? 그러면 다음 방정식을 함수 취급해야 돼. 지금 다음 방정식이 양근 한 개, 음근 한 개 갖고 은근 두 개 갖고 싶다. 그럼 이 상태로 이 방정식을 함수 취급해. 아이고 미안. 좀 더 이쁘게 써. 방정식을 어떻게 이쁘게 써야 되냐면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x 외에 다른 문자가 있으면 넘겨 쓰는 게 좋아요. k 넘겼습니다. 항상 이렇게 k는 혼자 딸랑 있는 게 좋아. 그래야지 해석하기 쉽거든. 나머지 어렵단 말이야. 이렇게 방정식을 똑같이 방정식 볼 건데 항상 방정식을 함수로 바뀌든 간에 x 외에 다른 문자 a나 k 있으면 넘겨. 그러면 이 친구를 뭐 하겠다? 함수로서 해석하겠다. 함수로 해석하겠다. 좌변도 하나의 함수, 우변도 하나의 함수를 보겠다. 이렇게 이항해놓고 해석을 해야 얘는 그냥 평범한 노멀한 3차 함수인 거고, 이 yk 이거 상수함수잖아. 상수함수 즉 가로사고 얼마나 좋아. k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가로사. 양근한계 음근한계 결국은 교점에 x좌표가 근에 대응하는 건데, 근 두 개, 얘가 방정식의 입장에서 양근 한 개, 음근 두 개가 함수의 입장에서 교점의 x좌표가 하나가 양수, 음수. 똑같이 교점의 x좌표가 양수 한 개, 음수 두 개 가지면 되겠지. 그럼 이게 함수 다음 함수 그려서 다음 이걸 fx 3차 함수 fx를 놓고 얘만 그리고 얘는 간단하니까 얘를 그려서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근데 양근, 음근까지 나오면 그래프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야 돼. 그래프를 평범하게 그릴 때는 내가 x축, y축 안 그리지만 양근근 좀 디테일한 거 나면 x축, y축 그려줘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귀찮아서 안 그리는 건데 필요한 문제에 의해서 양수, 음수 같이 좀 디테일한 걸 요구하면 함수를 좀 디테일하게 해보세요. 뭐라 소리냐면 x축, y축도 그리라는 소리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반드시 x축, y축 그려야지만 귀찮아서 평소에 안 그리는 것 뿐이다.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 3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때려. 3x죠. 6x 3x를 묶으면 x 더하기 해가 0이랑 마이너스 2지. 그럼 하고 싶은 건 도함수의 그래프로서 원함수의 그래프를 추정하고 싶은 거니까 도함수가 최고차의 행수가 양수인 2차, 해가 마이너스 1이랑 0. 도함수 그렸어. 그럼 도함수의 플러스 원함수의 증가함수를 판단하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작을 때 위에 있으니까 양수, 밑에 있으니까 음수, 다시 양수. 양은 0, 증감증인데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겠지. 이 정도만 원함수를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렸냐? 우리가 어떻게 그렸냐면 극소, 극대까지 찾았거든. 0 넣으면 극소 f0 0, 마2 넣으면 f0은 0이고 f-2는 얼마야? 마이너스 2는 마2 넣으면 마8, 마2 넣으면 12, 4야. 4. 원래 평소에 얘가 그렇지만 양근, 음근 같이 좀 더 디테일한 쪽으로 나간다면 x축, y축도 그려줘야 되는데 y축 간단합니다. x축 간단해요. x축 y 0일 때 이거 0이잖아. 그럼 얘가 x축이야. x축. y축은 y 0일 때 얘가 y축이니? 그럼 좀 더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 지금 얘가 0,0 원점이고 이쁘게 그리면 3차 함수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곡선으로 이 정도만 이쁘게, 이 정도만 그리면 되게 이쁘다. 그러면 이 친구가 뭐 하고 싶다? 양근 한 개, 음근 두 개. 그러면 잠깐만, 얘랑 이제 yk 가로선과의 교점의 x좌표의 부호가 양수 한 개, 음수가 두 개 나오고 싶어. 그럼 가로선이 yk 이런 데 있잖아? 뭐 yk니까 4보다 위에 있잖아? 이러면 그냥 한 개야. 근데 양근, 음근은 y축 기준이야. y축. 이게 y축이야. y축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 왼쪽에서 음수잖아. 근의 x좌표니까, x니까. 이렇게 쓰면
이거 양근 한 개야. 안 되겠죠? yk 내려옵니다. 이렇게 있으면 결정이 두 개인데 음근, 양근입니다. y축 기준이거든. x니까 x는 y축 기준, y는 x축 기준. x는 가로로 움직이는 거고 y는 세로로 움직이는 거니까 뭐 있어야 되냐면 여기 이렇게 있어야 돼요. ynk가 이런 식으로 있어야 하나, 둘, 세 개인데 0 왼쪽 이거 둘 다 음수거든. 음수, 양수. 그래서 k가 사랑 0 사이에 있어야 돼. k가 0까지 가도 이거 음수 0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에요. 더 내려가면 음수 하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k의 범위가 0과 4 사이에 있어야 되고 둘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양근 음근 문제, 교점 문제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를 대표적으로 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함수를 실제로 이제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인데 뭐 다양하게 사물들이 움직일 거 아니야? 물리에서 뭐 가볍게 배울 수 있겠죠, 중학교 때. 그러면 어떤 자동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지할 때까지 t초 동안 움직인 거를 x라고 하면 우리 실제로 뭐라고 하냐면 제동 함수라고 부릅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을 걸었겠죠? 그럼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끼익 이러고 좀 밀리죠?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t초 뒤에서 그때 동안 얼마큼 움직일 거 아니야. 우리 걔를 제동거리라고 불러요. 우리 그 함수를 이렇게 쓰겠다. x는 뭐 t는 dam식 이렇게 쓰겠다.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실제로 이름은 제동 함수입니다. 뭐 굳이 몰라도 돼요. 그렇구나. 아 이렇게 뭐 그렇게 움직이겠구만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제동거리.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자. 실제로 이제 엄밀히 하면 이제 뭐 물리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물리는 거 안 줍니다. 당연히 다르고요. 근데 다 주고 있죠. 우리가 뭐 어떤 자동차가 달리다가 t초 뒤에 멈추는데 t 동안 움직인 거리가 x라고 합니다. 그때 이 식을 세우는 게 물리긴 해, 실제로. 근데 수학은 그렇구만, 주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식을 우리가 쓸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위치함수 시간에 따른 위치가 x는 16t 빼기 4t 제곱이래. 그럼 문제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개입니다. 위치는 항상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요. 그럼 미분하면 x를 미분하면 x 프라임이지만 이렇게 부랴 없습니다. t로 미분했기 때문에 t 미분하면 돼요. 16. 즉 t로 미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가 맞으면 그냥 공식 쓰면 되거든. 그래서 속도 함수. 또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가 나옵니다. a는 그러니까 v를 t로 미분하면 a인데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x가 위치 의미를 부여한 거야. 우리가 뭐 닭다리 함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데 x에 뭐 y에 이름을 안 붙이잖아. x라고 하는데 얘는 특정한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맨날 쓰는 거라서 이름이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 a 악셀 또 미분쳐 t로 미분 상수 사라지고요. 계속 남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 함수만 알면 속도 함수랑 가속도 함수 나온다. 그 다음에 정지할 때까지야. 그럼 이제 언제 정지하냐만 알면 되는데 정의는 이렇습니다. v가 속도가 양수이면 그 물체는 앞으로 가는 중입니다.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부호에 의미가 생겨요. v가 양수면 어떤 걸 구했는데 v가 양수래. 속도 양수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앞으로 가는 중이라는 소리입니다. 속도 0이면 정지했다는 소리야. 속도가 음수면 뒤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 양수 앞으로 갔다가 속도 0 정지했다가 속도 음수 뒤로 간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일 많이 물어보면 실제로 시험이나 이럴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언제 방향을 바꿨나요? 언제 방향을 바꿨니? 그럼 거의 대부분 V가 0일 때야. V가 0이고 부호가 바뀔 때거든. 그럼 엄밀히 말하면 얘는 뭐랑 똑같냐면 그 값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얘를 원함수, 얘를 도함수라고 보면 극값이거든. 도함수의 해이면서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얘가 실제로 극값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언제 반을 바꿉니까? v가 0일 때예요. 속도가 0일 때면 앞으로 갔다가 멈췄다가 뒤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간 건 v가 0일 때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반을 바꿨습니까? 속도가 0일 때 찾고 부호가 앞뒤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살펴보면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 일이고, 일단은 우리가 뭘 물어보냐, 정지했을 때 움직이는 거리를 구합니다. 정지 v가 0일 때 찾으면 얘가 찾아보고 시작하는 거 무조건 위치함수 주면 속도함수 찾고 가속함수 찾고 무조건 이거 찾아보고 시작해야 돼. 무조건 위치, 속도, 덕도 찾아보고 문제를 푸는데 지금 언제 정지했습니까? 그럼 v가 0일 때를 말해요. 언제 v가 0이니? 정지는 v가 0이야. 그럼 이거 풀면 t가 2 나오거든. 그럼 다음 함수에 의해서 2초에서 멈췄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구하는 건 거리거든. 2초에서 멈췄는데 그럼 뭐 언제 움직였다고? 거리는 뭐냐고? 위치는 여기잖아. t가 2일 때 x에 2를 집어넣으면 32 빼기 2 집어넣으면 16입니다. 즉 t가 2일 때 그때 위치를 찾아주면 돼요. 위치함수 있잖아. 그러면 시간이 나온다면 정지할 때 v가 0일 때 시간을 구해서 그때 위치함수에 집어넣으면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16입니다 라고 찾아주면 되겠지. 실제로 좀 더 어렵게 해석해야 되는데, 좀 더 어렵게 해석해야 되는데 네, 쉽게 해석한 게 맞긴 하지만 이렇게 푼다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면으로부터 10m 높이의 다이빙대에서 뛰어오른 다이빙 선수의 T초 후 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X로 가면 다음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선수가 물에 떨어지는 순간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쉽게 풀면 뭐 간단하거든. 이 선수가 물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물리적 이해 없이 그냥 순수하게 문제를 푼다면 내가 주어진 건 높이도 위치함수거든. 뭐 꼭 가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로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높이 함수, 높이 x는 마t제곱 플러스 5t 뿔 11에 이게 높이 함수란 말이야. 물에 떨어지는 순간 속도야. 그러면 내가 속도를 살리면 미분 치면 된다고 했잖아. 미분 치면 v를 미분하면 x를 미분하면 v가 나오겠다. 순간속도, 내가 자꾸 순간속도라고 했죠. 미분 치면 양변을 렉t로 미분하면 x를 t로 하면 v니까 미분하면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가속도는 지금 뭐 그냥 구해 놓을게요. 가속도가 지금 어느 정도 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가속도를 안 구해도 되겠지만 항상 이제 한번 구해놓고 보면 이렇게 우리가 높이 함수, 실제로 이제 위치는 가로로 움직이는 거고 높이는 세로로 움직이는 건데 뭐 가로로 움직일 때랑 세로로 움직일 때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높이 즉 위치 함수 줬을 때 속도 함수를 찾을 수 있고 가속도 함수 찾을 수 있다. 의미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물에 떨어진다는 건 위치가 높이가 0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물에 떨어진다. 높이가 0일 때를 찾아줄래? 근데 우리가 다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높이가 0일 때 시간에 나옵니다. 높이 0일 때, 위치 0일 때 능령하면 양쪽에 마이너스 5 나눠서 인수분해 해주면 높이가 0일 때 시간이 나와요.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t가 마일이랑 2인데 t가 음수인 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t가 2일 때 높이가 0인 겁니다. 그러면 높이가 0일 때 그때 시간이 t는 2야. 그때의 속도 v 2일 때의 속도 그럼 v 함수에 2 넣어주면 돼요. 2 넣으면 -20 플러스 5기 때문에 그때의 속도는 -15예요 라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높이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엄밀하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계산해 볼 수 있어. 뭐 그런 게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그냥 이 자체로 문제를 풀으라고 치면 속도 함수 주고 위치 함수 주고 속도 차할 수 있고 가속 차할 수 있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물에 떨어진다. 높이가 0이다. 높이에 0일 때 시간 찾고 그때 속도를 찾으면 끝나거든. 근데 좀 더 엄밀하게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살펴보자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라고 하면 요게 xt는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5t 더하기 10이라고 하면 2차 함수란 말이야. t에 대한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마이너스로 묶어서 인수분해 해버리면 t에 대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가볍게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해버리면 지금 t가 x고 그러니까 t가 움직일 때 x가 뭡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함수는 x가 t야. 가로축이 t입니다. 위로 블록인 2차 함수고 x절편이 마일과 2이기 때문에 얘는 꼭점 찾으면 꼭점은 뭐 이 상황에서 꼭점 찾으면 얘가 뭐 꼭점은 뭐 간단하게 내가 암산해버리면 꼭점이 뭐 이런 식인데 꼭점은 이제 꽤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식이지만 꼭점이 실제로 2분의 1, 얼마야? 계산하면 2분의 1, 2분의 25가 꼭점 암산하면 꼭점 이렇지만 얘는 꼭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꼭점 뭐 중요하긴 하지. 근데 얘는 꼭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꼭점은 이걸 모르더라도 이렇게 안 찾고 우리가 이 문제는 내가 굳이 꼭점 안 찾고 인수분해에서 문제를 푸는 게 뭐냐면 이거 인수분해도 꼭점 금방 나오거든. 꼭점 안 찾고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얘는 최고차의 함수가 음수인 위로 블록이 2차 함수고요. x절편이 마일이랑 2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겼어. 뭐 이런 식으로 위로 블록이 2차 함수 얘가 마일이고요. 얘가 2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일 2니까 0이 이쯤 있겠지. 1이 이쯤 있을 거고. 그럼 실제로 이렇게 x축이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실제로. 근데 여기는 의미 없어. 근데 의미 없거든 여기는. 우리가 시간이 음수일 때 의미 없습니다. 이게 xt y는 x는 ft 뭐 이런 건데 이거 시간 0일 때 되면 0일 때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더 그려서 붙이면 x절편 y절편은 시간 0일 때 이거 10 위치 x죠. 그 다음에 얘는 꼭점이 2차 함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y축에 대한 대칭축이 있기 때문에 대칭축은 가운데 있어. 대칭 마일과 2의 중점이 있단 말이야. 그럼 더해서 반띵이니까 마일과 2를 더한 다음에 반띵하면 2분의 1입니다. 그럼 얘는 x는 2분의 1에 대한 대칭이야. 그럼 2분의 1 넣으면 꼭점 나올 거 아니야. 큰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 2분의 1 넣으면 이건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해석도 한번 해주고 있는 건데 꼭점 찾아주면 x가 2분의 1 했을 때 x가 아니라 t가 2분의 1 때 찾아주면 마이너스 4분의 5 2분의 5 더하기 10이니까 시간이 2분의 1 때 위치까지 구해주면 뭐 이런 식이야. 한번 얼마니? 4분의 5 더하기 10이니까 4분의 45 4분의 45입니다. 그려주면 얘는 뭐 이런 거지. 다이빙 선수니까 실제로 올라갔다 내려간 친구거든. 지상으로부터 10m 위치에서 점프돼갖고 그럼 다이빙하면 올라갔다 내려갈 거 아니야. 실제로 보면 시간이 0일 때 10m 위치에 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2초에서 위치가 0이란 말이야. 그러면 다이빙이 땅에 떨어지면 끝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그때는 2초 때 시간이 0이기 때문에 위치가 0이기 때문에 2초 때 우리가 물에 떨어져
물에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초일 때 속도를 찾으라니까 뭐 V2를 찾으면 되는 건데,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까지 알 수 있다 이거지. 아, 얘는 0초일 때 위치가 10일 때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2분의 1초일 때 정점 4분의 45초까지 지금 시간이 2분의 1일 때, 2분의 1초일 때, 즉 지금 판때기 위에서 시작해서 지상 10m 위치에 시작해서 2초 후에 정점에 가 있죠. 즉 살짝 올라갔네. 4분의 45만큼 올라갔다가 떨어져. 다이빙이니까 올라갔다 떨어질 거 아니야. 지상 10m에 있는 판때기에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갔다 내려갔을 거 아니야. 10이 시작했다가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2초에 제자리에 내려왔겠지.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까지 엄밀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문제까지 해봤다 이겁니다. 어떤 말이에요? 다음 친구는 위치 함수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물어본 게 뭐냐면 진행 방향이 첫 번째로 바뀐 시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얘는 V가 0일 때를 말하는 거야. V가 0일 때. 진행 방향이 바뀝니다. V가 0일 때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V는 얘 도함수야. V는 얘 도함수란 말이야. 도함수가 0일 때가 언제니? 즉 F'T가 0일 때 언제니? 도함수 0일 때 뭐라 불러요? 도함수 0이면 얘 뽕우리. 즉 뭐라고 했죠? 극값 요구하는 극값. 극값 A랑 C랑 2야. 이때 기류 0이잖아. 그러면 운동 방향이 얘는 세 번 바뀌는 겁니다.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미분했을 때 도함수 0입니다. 속도가 0입니다. 뽕우리 극값 같은 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그럼 위치 함수 입장에서 뽕우리 말하는 겁니다. 그럼 총 A에서 한 번, C에서 한 번, E에서 바뀌었으니까 첫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뀐 시점은 A에요까지 우리가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